직장인이 되고 처음으로 받은 월급은 200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며 서울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내 한 몸 누일 집은 평생 가질 수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3년 만에 1억이 넘는 종잣돈을 모으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지 2년 만에 4년차 직장인 만 27세의 나이에 혼자서 서울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를 골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집을 매수했는지 자세히 공개하면서 현실적인 내 집 마련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더 많은 꿀팁을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서울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를 5억 중반에 매수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3단계는 입지 기준, 가용 자금, 시장 현황입니다. 저는 각 단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집을 사게 됐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동산 입지에 대해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먼저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전월세 생활에서 벗어나 주거의 안정을 찾고 싶은 건지, 자산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건지 등등 나와의 대화를 통해 뭐가 나에게 더 우선인지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주거를 안정시키면서 부동산 투자까지 겸사겸사 하고 싶다면 실거주를 선택하면 되고, 집에 내 자산을 집어넣고 상승시켜 보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크다면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 집을 사고 세를 준 뒤에 나는 불편하더라도 월세가 싼 곳에서 거주를 하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세를 주지 않고 제가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 관점에서 좀 더 손해가 있더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내가 거주할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대출을 받는 것도 리스크인데 거기에 전세가가 내려가거나 공실이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걱정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실거주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월세나 전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매수 당시에는 세를 주지 않더라도 대출을 포함해 저 혼자 온전히 매수를 하고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는 집을 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실거주와 투자 중에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집을 살지 정해야 해요. 물론 딱 한 개의 아파트만 골라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마지막에 2-3개 정도의 단지 중에 매물을 비교해 보면서 고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집을 고를 때는 수많은 기준이 있는데요. 교통, 직주 근접, 학군, 상권, 병원, 공원, 연식, 평형, 평지 등 많은 기준들 중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모든 기준에서 다 1등인 집은 몇십억씩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집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딩크이거나 비혼인 1인 가구의 경우 학군, 평형보다는 직주 근접이나 상권 등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린 아이가 있다면 교통이나 상권보다는 학군, 병원, 평지 등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 10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 보니 위치, 즉 교통과 직주 근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싱글이고 자녀가 없다 보니 학군이나 병원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정하다 보니 같은 금액에서 신축일수록 위치가 멀어져야 해서 연식은 내려놓게 됐어요. 이런 고민들 끝에 서울의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기준을 명확히 세워둬야 여러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세울 때 주의하면 좋을 점이 있는데요. 바로 나의 기준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선호와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실거주를 선택한 만큼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물론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을 집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모여서 집값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치만 내가 좀 특이한 기준을 세워둔 경우에는 수요가 모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집과 달리 내 집이 안 오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왕 똑같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집을 사는 거면 그래도 상승이 많이 될수록 좋으니까 나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난 뒤에는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수요와 너무 동떨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주변에 집을 산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유튜브 같은 데에서 투자를 오랫동안 한 전문 투자자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시간이 된다면 부동산에도 직접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 가용자금을 파악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여러 은행에 넣어놨던 현금의 총액을 더해서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주식을 매도한다던가 하실 생각이 있다면 얼마까지 현금화할 수 있는지도 계산해서 더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집을 사기 위해 수입할 현금을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의 경우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파악해야 돼요. 감당이 불가능한 대출을 받는 건 여태까지 열심히 모아온 원금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는 워낙 소액만 투자를 해놨었기 때문에 따로 매도하지는 않았고요. 엑셀에다가 각 은행의 계좌에 있던 돈을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적고 첫 회사를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까지 모두 더해서 현금을 마련했어요. 절약도 열심히 했고 이직이나 부업을 통해 수입을 늘리기도 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집을 살 때 즈음에는 현금이 1억 5천 가까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대략적인 표를 그려서 보여드리면 총 집값 5억 중 현금 1억, 대출 4억, 부대비용 1천, 인테리어 2천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였기 때문에 LTV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누군가는 이 대출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대출이 무서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을 받았을 때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제가 평소 매달 저축하던 금액의 3분의 2 정도라는 걸 계산하고 나서 충분히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전세 가격이 3억 정도였기 때문에 여차하면 전세를 주고 대출금을 상당 부분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평소에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맞는지, 혹시 금리가 오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맞는지 꼭 꼼꼼히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만큼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때로는 강의도 듣다 보면 대략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요새 어떤지 흐름이 파악되긴 해요.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주된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리고 요새 이 수요와 공급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바로 임장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가는 이미 현장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가격이 협상되고 계약이 이뤄지고 신고가 된 후 입력된 숫자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집을 살 때 현장에 나가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앞서 나의 투자 기준이 정해졌고 가용자금도 파악했으니 이거에 맞춰서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호가를, 호갱노노나 아실에서 최근 실거래가를 조회하고 제 가용자금에 맞춰 필터링을 걸어서 그 지역들이 어딘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들을 다시 네이버 지도에서 찾아보면서 내가 세웠던 기준에도 맞는 몇 곳의 지역을 추렸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지역들이 정해지면 이제는 직접 가볼 단계예요. 산책도 해보고, 주변에서 식사도 해보고, 단지도 둘러보다 보면 그 지역에 내가 정말 살고 싶은지가 명확해지면서 지역을 더 추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후보 단지를 2~3개 정도로 선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준비가 됐다면 부동산에 가서 요즘 시세나 거래량 등 분위기를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사장님이 매물을 몇 개 제시해 주실 텐데요. 이 중 매수하고 싶으신 매물에 대해 매수 의사를 밝히고 매수가 협상 과정 등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직장인이 된 직후에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서울 내 집 마련을 4년차 직장인 만 27세의 나이에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절약을 습관화해서 저축을 늘리고 이직과 부업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2주 동안 매주 임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돈을 모으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관심이 많으신 재테크 초보분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 해요. 종잣돈 1억을 모으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강의를 듣고 과제를 수행하고 함께 임장을 다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아직 모은 돈이 적거나 소득이 적거나 재테크 초보자이더라도 누구든지 1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의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 함께 임장을 다니면서 부동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아서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도 혼자서 부동산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재테크 도우미로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이 워낙 작다 보니 또 다른 관련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